안녕하세요. 김용업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중국 국가부도 선언, IMF 한국 확산 긴급 발령, 중국판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가 금융위기로 확산될 조짐입니다. 중국은 이미 경제 파탄과 금융위기의 늪에 빠졌으며 1대1로의 실패로 빚이 천문학적으로 쌓이는 형국입니다. GDP와 수출 급락, 물가지수와 외환화 가치의 급락, 신규 대출 급감과 청년 실업률 급등으로 경제 위기에 봉착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중국의 위기가 한국을 비롯하여 세계 위기로 확산된다는 것이죠. 자, 주가가 장기간 폭락하는 것은 위험 징조입니다. 유료 상담 010-2616-6276 제가 직접 메타민과 입지를 전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중국 국가부도 선언, IMF 한국 확산 긴급 발령. 정말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시진핑. 자, 이 공산 중국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 보시면 중국발 금융위기, 일단 중국판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명명하는 게 참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바로 금융위기로 지금 확산되고 있다고 한국 경제 나왔죠? 자, 중국발 금융위기, 먼저 경제 파탄, 금융위기, 종합위기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보자고요. 국가 채무가 GDP 대비 놀라지 마세요. 300%. 이미 채무만 본다면 심각한 디폴트 상태에 빠졌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2%로요.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헝다, 완다, 비구이안 이게 부동산 개발업체인데 이 부동산이 전체 중국 경제의 성장을 둔화시켜버렸어요. 거의 25%에 달하는 이 부동산이 중국 경제를 집어삼켰습니다. 자, 금융위기, 이게 무서워요. 이게 3대 신용평가, 국채지수 오죽하면 중국을 평가 대상에서 제외시켜버렸어요. 이 국채지수, 특히 중국의 국채와 관련돼서 믿지 못하겠다 이거죠. 지방은행, 이 지방은행이요, 중국 국채를 어마어마하게 매입했습니다. 자, 1.6조, 1조 6천억 위안을 매입을 했다? 이 텐트럼 현상이 지금 발생했을 것이라고 봐요. 어떤 유동성 문제로 인해서 심각한 금융상태에 빠진 걸 텐트럼이라고 하는데, 지방은행 부실화로 뱅크런이 얼마든지 터질 수가 있다. 즉 제2의 SVB 사태. 미국 같은 경우는 아주 빠르게 손을 썼기 때문에 SVB 사태가 조기에 끝났지만 중국은 달라요. 중국은 지금 역으로 꼭 해야 할, 조치를 취해야 할 사항대로 반대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 종합위기, 자금이 부족합니다. 중국 경제 모멘텀이 상실돼서 투자도 추락하고 있죠. 킹달러. 자, 위안화는 갈수록 약세입니다. 우선 당장은 수출이 잘 될지 몰라도 결국 수출하면서 중국이 망가지는 그런 이중성을 갖게 돼요. 경제 불안은 계속 가중됩니다. 종합적 위기, 성장률은 낮아지고 부동산은 폭락하고 기업은 부도하고 지방정부 및 은행들은 부도가 나고. 자, 이거 보실래요? 헝다그룹 사태, 이 헝다만 생각하면 안 되고, 자, 비구이안, 완다, 완커 다 포함시키면 돼요. 이 부동산 관련 업체의 자산 매각, 부동산 개발 산업 구조조정을 해왔죠. 그런데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고 고용 감소, 임금이 계속 하락하면서 건설 투자가 위축되고 소비 회복이 늦어지고, 즉 중국도 우리나라처럼 소비 회복이 정말 늦어지고 있어요. 문제는 이것 등으로 인해서 중국이 성장 둔화인데, 그렇다면 내수가 부족하면 밖에서라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수출 아예 덤핑으로 수출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 이 서구권으로부터 지금 핀잔을 듣고 있는 거죠. 지금 진퇴양난의 형국이에요. 지금 여기 보실래요? 상해 종합지수 2924. 와, 주가 추락하는 거 보세요. 지금 이렇게 추락하는 나라 없어요. 우리나라도 이 정도는 아니에요. 올라왔잖아요.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미친 듯이 추락. 지금 오늘도 엄청나게 추락. 지금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제 경제 위기가 터지는 거죠, 뭐. 이게 보통 신호가 아니에요. 지금이 제일 낮잖아요. 보세요. 그 다음에 다우존스는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어요. 이 다우의 문제가 아니라 다우, 니케이, 대만, 유럽,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은 이렇게 오히려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떨어졌다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런데 완전 반대야. 이거는요, 중국이 이미
이미 식물인간이 됐다는 거예요. 여기 보실래요? 중국 1대1로 실패. 이것도 한번 얘기를 할게요. 중국의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1대1로 부채 외교의 함정에 빠졌다. 자, 보면 먼저 1대1로 사업이 어떻게 됐느냐. 1대1로 했던 나라들이 부도가 나고 또 1대1로에 대해서 견제를 하고 있어요. 보세요. 2013년부터 진행한 게 1대1로 사업입니다. 육상을 1대라고 하고 해양을 1로라고 했어요. 합쳐갖고 1대1로인데 예전에 우리 실크로드 내번에 했잖아요. 그러한 걸 따서 만든 것 같아요. 자, 한마디로 육상과 해상의 벨트인데 2023년 와 정말 많은 나라들이 참여했죠. 152개 무려 1조 달러. 중국이 1조 달러라고 하는 천문학전 자본금을 바로 주로 개발도상국 1대1로 개발도상국들에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들이 막 부도가 나고 돈도 못 갚고 그래서 속국화 시키려고 사실 그런 거 아니냐 하는 의심도 받게 돼요. 왜? 돈을 못 받으니까요. 고금리 개발도상국 완전 파산이죠. 지금 고금리잖아요. 중국은 완전 신뢰를 잃어가지고 우리가 저 나라를 거저 먹겠구나 착각을 한 거죠. 본인들이. 요즘 세상에 어떤 A라는 나라가 B 나라를 거저 먹는다? 있을 수 없어요. 이거 아무리 가난한 나라라도. 왜? 국제사회가 두는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를 먹기는커녕 신뢰가 추락해가지고 맨날 사건 사고 터지고 기술력은 형편없고 아니 뭐 선진국이 1대1로 해야지 땅덩어리 크다고 1대1로 해가지고 거품만 잔뜩 끼워놓고 맨날 건설 현장 사고 치고 기술력이 없으니까 1대1로 부도 스리랑카 디폴트를 아예 선언해버렸어요. 그런데 결국 항만 운영권을 넘긴 이러다가 이제 나라를 팔아먹는 형국인데 그 나라 팔아먹는 것을 스리랑카는 용납할지 몰라도 다른 나라가 용납을 안 한다고요. 두는 부릅뜨고 있을 거 아니에요. 특히 1대1로 사업에 참여한 국가들은 파키스탄 또 핵도 있는 나라예요. 국가 보도 위기까지 몰렸는데 중국이 사실상 항구를 운영하다시피 했습니다. 왜? 빚을 못 갚으니까.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파키스탄 잘못 건드렸다가는 중국 난리 납니다. 자, 외관 확장, 부실. 즉 외적으로 본다면 1대1로 계속 여러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내용적인 면으로 본다면 정말로 부실해요.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고 부도가 나지를 않나. 그리고 제대로 하지도 못하래요. 중국이 기술력이 너무 딸리다 보니까. 부실 공사, 특히 이제 건축, 기술공사 쪽이 많거든요. 그리고 1대1로를 가만두겠습니까? 자, 먼저 견제한 나라 인도입니다. 주권과 영토 보전을 존중해야 한다. 그런 식으로 그 나라의 치명적 약점을 들쑤셔가지고 빚을 못 갚으니까 은근슬쩍 그 나라를 야금야금 가지려고 하는 그 중국을 비판한 거죠.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고 일본도 역시 자, 미국, 일본, 필리핀 안보 협력을 통해서 중국을 견제하고 아프리카 있죠. 아프리카에 40조 투자해가지고 지금 중국이 아프리카를 먹어치우려고 하고 있는데 1대1로를 견제하고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것은 미국과 G7 등 서방 국가예요. 자, 인도, 중동, 유럽 경제 회랑을 만들었습니다. IMEC라고 하는데 자, 그래서 1대1로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이 자세죠. 지금 중국은 1대1로 해서 뭐 그 나라를 다 완전히 가질 수도 없어요. 일부 그 권리를 가질 수는 있을지 몰라도 나라를 통째로 뺏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사회에서. 그러다 보니까 본인 나라도 지금 빚이 많아갖고 경제 위기가 터지는 상황인데 1대1로 해서 돈 빌려줘가지고 받지도 못하고 물건 받으면 뭐 하겠어요. 돈이 안 되는데. 중국 1대1로 과정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여기 광저우, 말레이시아 쿠알룸푸르, 인도 콜카타 해서 케냐 나이로비, 그리스 아테네, 이탈리아 베네치아까지 자 1로 즉 해상 실크로드. 육상 쪽은요 시안, 란저, 우르무치 지나가지고 카자흐스탄, 알마티, 그 다음에 키르기즈스탄, 비슈케크,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 터키 이스탄불 지나서 독일 듀스부르크, 로테르담, 이탈리아 베네치아까지 이렇게 육상까지 실크로드를 개편했는데 문제는 이탈리아가 탈퇴해 버렸죠. 그래서 이것도 지금
본인들이 짜놓은 하나의 그 실크로드이긴 하지만 현재 유명무실화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실패로 지금 거의 귀결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중국이 왜 이렇게 힘든가 6가지를 한번 정리해봤어요. 중국 경제전망 100년 만에 있는 최대 위기라고 하잖아요. 먼저 GDP가 몰락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6%, 5% 지금 중국이 8%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고요. 안 좋을 때 6%인데 자꾸 밑으로 추락합니다. 아래로. 그 다음에 수출 급락 14%대로 크게 감소했어요. 근데 이게 문제는 경제가, 전 세계 경제가 안 좋아서 꼭 감소된 게 아니라 중국의 공산국가 그 정치체계의 한계점에 왔다는 거예요. 솔직히 여기까지 약 15,000에서 2만 달러까지 왔다는 것도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더 이상 일당 독재로 지금 중국을 선진국 반열에 올려놓기가 힘들다. 그 결론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는 또 심각해요. 3% 하락해서 오히려 디플레이션에 지금 늪에 빠졌다. 지금 이 말이 나오고 있고, 청년 실업률 급등, 청년 21%. 여기까지 찍었었는데 실업률이 너무 막 급증하니까 통계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유한화 급락 17년 내 최저치입니다. 17년 내 최저치. 유한화 급락. 근데 지금 내수가 망가지다 보니까 유한화라도 평가자라 해가지고 수출을 많이 시키려고 하는 전략으로 가고 있거든요. 지금 중국이. 근데 이것도 부작용이 많고 해외에서도 반발하고 있고. 자, 신규 대출 급감 3주나 이렇게 대출을 받았던 게 3,500억 위안으로 확 줄었어요. 3주 위안이 3,500, 거의 10분의 1로. 이 신규 대출이 줄었다는 것은요, 중국 경제가 망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중국 주요 경제지표 보세요. 제가 괜히 제목을 이렇게 단 게 아닙니다. 자, 경제성장률 18.7 쭉 떨어져서 4.5, 6.4 올라가는 듯하다. 여기는 안 나왔는데 쭉 떨어지고 있어요. 다시 또 5%, 4%로. 자,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는 아예 눈에 표가 나죠. 마이너스로 지금 이 소비자 물가지수가 붕괴돼 버리면요, 이거 희망이 없어요. 생산자 물가 상승률도 마찬가지. 물가가 추락하는 것은 중국 경제가 지금 엉망진창이라는 거거든요. 소매 판매 증가율도 지금 좀 회복하는 듯 하다가 다시 또 추락. 산업생산 증가율도 추락. 횡보하고 있죠. 좋지 않은 실업률은 이렇게 증가. 바로 이게 지금 이 지표가 중국의 상황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여러분들 1997년 잊지 못할 IMF 아시죠? 여기 주황색 보세요. 우리나라, 한국,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필리핀 다 IMF를 겪은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이 지금 제일 위험하잖아요. 자, 중국 무너지면 당연히 그 전에 IMF 때 금융위기 터졌던 나라들은 다 터질 거고, 그때 멀쩡했던 나라 중국, 일본, 인도, 대만까지도 함께 붕괴될 가능성이 커졌어요. 이거 보시면 알아요. 중국은 누가 뭐래도 완성제 국가입니다. 모든 물품을 완벽하게 제품을 만들어서 전 세계와 공유하는 국가인데, 이 금융위기 터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완성제 국가들 중국만이 아니라 또 몇 나라들이 붕괴될 거고, 기초제, 중간제 금융위기 우리나라, 일본, 대만, 미국을 비롯한 비슷한 유럽 같은 나라들이 거의 다 무너지고, 베트남, 태국, 인도, 싱가포르 역시 동남아도 문제가 되고, 그러면 이제 원유, 원자재 금융위기, 당연히 이걸로 먹고 사는 나라들 수출이 안 되다 보니까 그냥 붕괴되겠죠. 중동, 호주, 캐나다, 러시아 이처럼 완성제, 기초제, 원자재 이 순서대로 전 세계가 금융위기 파탄이 날 수가 있어요. 아시아 IMF 위안위기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나라가 아시아겠죠. 1997년 위안위기 때 달러 강세, 이게 결정타였죠. 지금 달러 강세, 긴축 정책, 고금리에다가 달러 강세가 뛰어버리면요, 이거 나라가 버티지를 못해요. 그래서 지금 개발도상국들이 힘들어해요. 지금 똑같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어요. 당장 지금 금리가 내려간 게 아니잖아요. 외환위기 공통점, 미국이 긴축 때리고 달러가 강세되면 외환위기 터지는 거예요. 지금 중국 못 버티겠죠. 아시아 통화 추락, 투자금 이탈이 계속 빠져나갑니다. 다행인 건 최근에 천문학적으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사고 있어요. 엔저 장기와 중국 위안화 평가자라
그러니까 일본도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로 막 엔화와 위안화가 경쟁을 벌이고 있어요. 평가절하로. 그러면 일본, 중국 환율 인하하게 되면 아시아 국가도 경쟁력을 띄기 위해서 인하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공멸이 되어버려요. 달러 강세, 환율 전쟁, 중국, 일본 플러스 아시아 경제 위기, 결국 아시아 전반의 위기. 우리 대한민국만 위기가 아니죠. 자, 중국은 더군다나 디폴트 확대. 중국 내년부터 채권 디폴트 확대 주의. 중국이 4대 디폴트, 이제 단순하게 국가 부도가 문제가 아니라 이거 보세요. 가장 심각한 게 채권 디폴트예요. 아까 지방은행에서 사고 있다고 그랬잖아, 이거를. 다른 나라에서 중국 채권 사지를 않습니다. 경제 지침이 디폴트 여건 확대를 야기시켰고 국가주도 여건 본격적으로 심해지면서 채권 디폴트를 야기했고, 채권이 붕괴되면 산업이 붕괴되는 건데 그 붕괴를 막고자 지금 은행들이 이걸 무리하게 매입하다 보니까 은행발, 지방은행발 금융위기가 터진다는 거예요. 은행 디폴트, 러시아 지원하는 중국은행, 미국으로부터 계속 제재받고 있고, 자, 아주 대형은행들, 공상, 농업, 건설은행 등 대형은행이 지금 흔들흔들 하고 있죠. 자, 은행은 결국 디폴트가 터지면 금융위기가 되겠죠. 자, 부동산 디폴트. 부동산은 이미 상당히 무너졌죠. 부동산 개발회사들이 디폴트 진행 중이고, 완컵, 비구이와, 완다, 헝다, 스마호까지 부동산은 지금 산업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지방정부부터 중앙정부까지 정부 디폴트, 지방정부 디폴트 확산, 중앙정부의 엄청난 부담, 시진핑 내부 반대 세력과 자, 미국 충돌, 즉 시진핑 이쯤 되면 시진핑의 내부에서도 반대 세력들이 막 늘어나요. 정부는 지방정부가 붕괴되면 당연히 중앙정부는 체제 붕괴되는데, 자, 이랬을 때 시진핑이 어떤 카드를 쓸 거냐. 그래서 중대전쟁이라는 아주 위험한 발언들이 나오죠. 중국과 대만 전쟁. 자, 이제 중국 국가부도 과연 중국이 IMF를 선언할까요? 2024년부터 경제 회복과 금리 인하로 인하여 세계 경제가 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평화로운 세계 경제의 판을 얼마나 흔들까요? 감사합니다.